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올댓 보장 설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보장 분석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보장 분석을 사례별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 한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방향의 틀만 제시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보장 분석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컨설턴트가 상담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직업, 이분의 나이, 그다음에 이분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분에게는 어떤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미리 지레 짐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어떤 환경적 혹은 주변의 여러 여건들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니즈에 따라서 기존의 보험을 가입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들을 컨설턴트가 반드시 머릿속에 짐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상담 과정 속에서 실제 그러한 기존에 내가 컨설턴트로서 가늠했던 내용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미리 그런 그림들을 그려보고 상담하는 것은 매우 확률적으로 우리 고객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부터 한번 그런 연습을 해볼까요? 이분은 현재 자영업자이고 연령대는 46세로서 40대의 전형적인 중반을 지나고 있는 가장으로 봐야 되겠죠. 역시 가족 구성원도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 소득으로 봤을 때 실수령의 기준으로 4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매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을 봤더니 종신보험 형태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 증권을 실질적으로 보기 전에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이분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수입이 불규칙할 수 있는데 세 가지의 종신보험을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보험료가 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우리 컨설턴트가 머릿속에 미리 그려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내 자녀가 지금 남자아이로서 11세입니다. 자, 그러면 46세 아빠의 입장에서 11살의 아들이 있는데 이 11살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시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언제쯤일까? 예를 들어서 가령 32세의 남자가 결혼한다고 치면 지금 이 막내 자녀가 앞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까지 대략 2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6세와 21년이라는 날을 더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이 아빠로서의 나이가 확인이 되는 거죠. 대략 67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67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활동하는 시기까지 주요 보장 리스크는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사망보장이라든가 3대 주요 질병 관련 보장기간이 적절한지 이런 것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자영업자의 특징, 개인 사업자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 시점에 노후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게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특징인 노후 준비 부족을 해결해 줄 만한 솔루션이 지금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보장의 내용 안에서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의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데 같은 회사의 같은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이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와 해당 컨설턴트와 고객은 어떤 친분이 매우 높은 혹은 깊은 그런 관계인일 것이다, 지인일 것이다 라는 것도 한 번쯤은 예측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소개받아서 갔는데 기존에 이분께서 자기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면 친척을 통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 상담이 아무리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고객과 상담할 때는 이렇게 상담의 사전 시나리오를 먼저 구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의 본격적인 보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 상품은 변행 유별설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대략 2012년경에 가입해서 38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은 사망보장, 재해, 장애 특약, 그 다음에 암치료 특약, 그 다음에 CI 두 번 특약, CI 납입 면제 특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의 보장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역시 리뷰해 보도록 하죠. 하나는 통합보험의 형태인데요. 2009년경에 가입을 했고 대략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으로서 2007년에 가입했고 역시 15만 9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보장은 대략 5천만 원, 사망보장 정기성 특약으로 또 5,500만 원, 그다음에 CI 보장 특약 2천, 특정 입원 특약 2천, 특정 수술비 특약 1천. 자, 그런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보험의 간단한 리뷰 시간에 제가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망보장이 있지요. 근데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실손의료보장이 있습니다. 자, 이 통합보험은 사망보장보다도 실손의료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존의 종신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결합해서 가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금융상품, 보험장 상품이 종신보험의 주계약 구조가 어느 정도 두텁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원활한 보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죠? 네, 이 세 가지의 보장의 내용들을 원 페이지에 하나의 페이지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엑셀 시트로 정리된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보험증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그냥 표 안에서 전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주보험 사망보장 같은 경우는 현재 2억이고 정기성 사망보장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죠. 또 재해장애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안치료 특약 같은 경우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CI 두 번 보장이 3,500만 원, 그 다음에 CI 보장 특약이 2천만 원, 기타 특정 입원 2천, 특정 수술 1천, 그 다음에 납입 면제 특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80세 만기까지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장 분석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4단 분석입니다. 4단 분석이라고 하는 건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보장 범위, 그 다음에 보험의 가입 금액.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시고 나서 나머지를 여러분들께서 따라가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망보장기간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자, 이것은 지레짐작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80세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에 과연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주계약이라고 하는 사망보장은 일단 종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판단을 드는데 나머지 진단비가 혹은 나머지 다른 선택특약 보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적정 사망 보장 금액이 가능한가? 자, 여기서 주보장이 2억이고 그 다음에 정기성 사망 보장이 2억 5천만 원인데 월소득 대비 곱하기 1년치 해야 되겠고 적정 수준을 우리는 한 3년치에서 5년치의 연봉 수준을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적정 사망보장 금액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적정 진단비 보장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역시 경제활동의 상실 부분만큼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최소한 적정 진단비도 대략 월 소득 대비 최소한 3년치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보험료 수준은 가계 소득 대비 대략 한 7%에서 8%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인데 이 수준에 나온 적절한 보험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분의 보험료가 거의 대략 한 7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죠. 그러면 450만 원에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7%에서 8%는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납입기간에 대한 적정성도 따져봐야 되는데 자영업자라고 하는 특성상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납입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납입 기간 자체가 뭐 30년 납입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매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보장 분석할 때 소득 사이클에 맞춰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 분석하셔야 될 부분이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 보장 범위는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암 진단 및 이대 질병 수술 2번 기타 등등의 보장들이 촘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증권 안에서 우리가 분석하게 될 때 이 4단 분석이라고 하는 보장기간, 보장금액, 납입보 이런 것들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계약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누구고 피보험자가 누구고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정 상소에는 기계적 설계되어 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필요에 따라서는 수익자의 지정 문제까지도 언급하면서 원활한 보장 분석의 다양한 부분들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컨설턴트의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보험증권을 하나로 요약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각각의 항목별로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맞는 적정성을 체크해보는 그런 사례 분석을 반드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상담 과정 전에는 고객과의 상담 이전에 상담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착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